안녕하세요. 심심연구소 엄지영. 함효정입니다. 오늘은 TCI를 통해 알아보는 우리 아이들의 기질,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자극 추구에 이어 위험회피 기질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위험회피에 대해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험회피는 위험이 예상되는 자극을 접했을 때 행동이 억제되는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자극이란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에요. 따라서 위험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 대상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위험회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위험회피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험을 좀 감수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기보다는 익숙한 것, 한번 경험해 봤던 것들, 이런 것과 같은 안정성을 더 선호합니다. 반면에 위험회피 점수가 좀 낮을 때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좀 낮아서 대담하기도 하고 과감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도전적이고 탐구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위험회피가 높을 경우에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이나 사이클에서 운동을 한다면 위험회피가 낮을 경우에는 바다 수영을 나간다거나 산악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암벽 등반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위험회피가 높은 사람들의 핵심은 안전 제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위험해 보이는 활동이나 익스트림 스포츠보다는 안전한 활동, 그리고 안전한 운동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 밖에도 좀 도전적이거나 불확실하다고 느껴지는 상황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피적인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또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태도를 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도 약간은 좀 민감한 편인데요. 위험한 자극을 피하려다 보니까 좀 쉽게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따라서 심리적으로도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신중하게 고려하고 분석하고 뭔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좀 실수도 적고 또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위험회피가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즐기고 이런 경험 자체를 좀 추구하기도 하는데요. 안전보다는 성장 또 발전 이런 거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위험을 조금은 감수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대담해 보일 수 있고 과감한 모습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낯설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편인데다가 이런 새로운 가능성, 또 새로운 기회 이런 거를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뭔가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직감 또는 자신감 이런 거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약간은 모호해 보일 수 있다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안을 좀 덜 느끼는 편이어서 스트레스 자체도 조금 적게 받고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금세 회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려주신 내용은 성인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도 앞선 내용과 마찬가지로 위험회피가 높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불안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안전은 신체적인 안전도 포함되지만 아이 스스로가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험회피가 낮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불안도 낮고 낯선 자극, 새로운 자극에 그다지 저항적이지 않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어 보일 수도 있고 거침없고 조심성이 부족하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위험회피 점수에 따른 특징적인 면들을 살펴본 것 같은데요. 그런 위험회피 기질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회피가 높은 아이들에게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예측할 수 없거나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좀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루틴을 만들어 주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루 일과 자체를 정해 놓는다거나 또는 뭐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규칙적인 활동이 있다면 아이가 좀 안정감을 느끼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험회피가 높다고 뭐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도전을 계속 피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성장도 해야 하고 또 발전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가 좀 회피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회피하는 그 모습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보다는 아이가 좀 망설이는 시간이 있더라도 그 끝에는 도전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회피하는 그런 상황, 장소 이런 거를 좀 반복적으로 조금씩 노출을 시켜주신다거나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뭐 장소 그런 곳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과정에서 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 아이를 재촉하거나 뭘 망설이냐 그냥 하면 되지 이런 말로 좀 부정적 피드백을 주시기보다는 인내해 주시면서 아이를 잘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위험회피가 높으면 주변 자극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에도 민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 과정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아이들이 걱정되니까 위험해, 다쳐, 하지마, 내려와, 만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간혹 위험과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다소 지나치게 돼버리면 아이가 성장하는데 뛰어넘어야 할 도전과 실험의 기회를 박탈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회피가 높은 아이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다치지 않게 지도와 관찰을 해주시면서 아이의 결정을 지켜봐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위험회피가 낮은 아이들은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경험하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이 열려 있어요. 따라서 아이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존중해 주시고 예체능 분야, 과학 실험, 직업 체험 이렇게 다양한 도전적인 활동이나 취미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아이의 자발성을 기르는데 또 아이의 성장을 돕는데 좋은 그런 콘텐츠 제공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험회피가 낮은 아이들은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먼저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안전 가이드를 좀 제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브레이크 거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알려준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지원도 도구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해서 이런 과정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그런 방법적인 것도 알려주시면서 아이가 책임감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위험회피가 낮은 아이들은 도전과 성공도 좋아하는데요. 아이의 능력과 관심에 맞는 도전과 성장을 존중하고 실패하거나 정말 소소해 보이는 도전과 성공이라도 아이들의 경험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회피가 낮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과도한 제한과 감시는 아이의 발전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안전 가이드와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적절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위험회피 기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기질은 아이가 타고 태어나는 것이고 또 따라서 아이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와 함께 하시다 보면 때로는 삐걱거리기도 할 거고 또 때로는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지만 아이가 가진 기질로 인해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거나 무시하는 대신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아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심연구소 엄지영, 함유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